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7앱 4.1 이펙티브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38번째 리뷰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중에 각종 삶의 생활의 중심들, 각종 생활의 중심들이라는 챕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스티븐 코비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삶의 중심이 편중되어 있거나 균형이 깨져 있거나 어긋나 있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온전히 배우자 중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자의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온통 그렇게 의존되어 있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이 안정적이냐, 그리고 분명한 지침이 있느냐, 지혜롭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감정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고, 또 감정이 불안정하고, 또 삶에 어떤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배우자의 어떤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하자는 대로 하고 또 감정을 거슬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이죠. 사실은 삶은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중심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대소사를 다 떠나서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에 집중하고 그 자체가 또 신앙적인 좌표가 되고 그것이 또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진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족 간에 행복하고 이웃 간에 또 자기 이 세상에서의 올바르게 자기를 구현하고 표현하고 실현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교회에서의 역할과 또 직분, 또 교회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삶의 중심이 어긋나 있다, 또는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부르면은 만사 제쳐놓고 친구가 다 친구에게 달려가고 온통 친구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사실은 요즘처럼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은 어쨌든 스티븐 코비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만났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에 온통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후배의 작업실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공장의 어떤 자영사업처럼 정밀 절삭기를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에 샤워실도 만들고 침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의 24시간 공장에 머무르면서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내가 그걸 원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동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들이 크는 과정은 지켜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과 또 정말 소중한 관계들은 어떻게 하는 거이지? 이라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은 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은 내고 그 성실한 어떤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소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들이 자라면서 기뻐하고 고뇌하고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과정들을 지켜볼 수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은 나중에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건강은 또 유지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이런 걱정도 한편은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에 완전히 집중돼 있죠. 투자, 돈놀이. 뭐 돈놀이라 하기에는 요즘에는 조금 속되게 들립니다만은 어쨌든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하고, 물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는 모든 관심이 돈이고, 앉으면 돈 이야기하고 또 누구를 만나도 돈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올린 성과를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잘하면 부러움을 사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삶의 어떤 진정한 가치와 방향성에 기초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몇 그 중심을 봤는데요. 그 외에도 뭐 쾌락 또는 자기 자신에 온통 집중해서 자기 개발에만 온통 시간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도 사라지고 또 한때는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삶의 중심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우리 삶은 좀 청체적인 특징을 갖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그런 하나의 중심에서 어떤 다른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가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중심에서 또 뭐 일 중심으로 바뀐다든가, 뭐 일 중심에서 뭐 가족 중심으로 바뀐다든가, 가족 중심에서 뭐 교회 중심으로 바뀐다, 이렇게 뭐 자기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중심으로 자기 삶을 이동시켜 보는 거이죠. 물론 자기가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면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대체는 역시 또 다른 편중을 낳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곳에 가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또 다시 그곳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하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약점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럼 우리 삶의 중심에는 이런 각종의 중심들, 어떤 편중된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뭘 두기를 바라냐면요, 원칙, 삶의 중심에 원칙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세븐헤빗의 접근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 첫 번째, 인사이드 아웃, 내면에서 시작하라. 두 번째, 프린시플 센터드, 원칙 중심, 원칙을 중심에 둬라. 세 번째, 캐릭터 베이스,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검토하고, 그리고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제 세팅스, 어떤 각본을 다시 쓰고, 그것을 꾸준하게 성실성을 발휘해서 성숙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는 삶을 살자. 이게 이제 세븐헤빗의 효과성, 즉 highly effective people, 고도로 효과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중심에는 뭘 놓아야 되는가? 그건 바로 원칙을 둬야 된다. 원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매 순간 우리의 삶들은 항상 균형 잡힐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번 달에는 이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저번 달은 저것이 중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도달하고자 하는, 내 삶의 전체를 관통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과 이상, 그리고 각본, 설계도가 분명하게 있다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벽돌을 쌓다 보니까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균형 잡힌 원칙을 가지고
내 삶의 각본을 쓰게 된다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삶 안에서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스티븐 코비는 우리들에게 정말 역설하고 또 역설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영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설계도를 구축함으로써 어떤 일관된 방향 감각과 지속적인 어떤 분별력, 그리고 꾸준한 역량의 개발이라는 그런 효과적인 삶을 살게 되고 삶이 본질을 떠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고도로 효과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서 스티븐 코비는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원칙을 둬야 되고요. 이 원칙을 둠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도의 안정감과 지침, 지혜와 역량을 끌어낼 수 있어서 자기 중심의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원칙을 중심에 둬야 하는가, 원칙의 중심을 두면 어떤 이득을 얻는가에 대한 통찰을 정말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원칙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원칙의 삶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은 멀리 갔다가 되돌아와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길을 찾아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원칙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원칙에 기반을 두었을 때만이 진정으로 효과를, 인생의 효과, 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적 효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의 양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 존중하고 존경받는 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나이 먹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경영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븐 헤빗,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공부하고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여러분과 같은 황금거위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황금거위를 배를 째지 말고 황금거위를 균형 잡히게 살찌워서 정말 이 사회에 또는 다음 세대에 좀 가치 있는 황금알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신적인 유산,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황금거위 여러분,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